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책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이민자에겐 돈과 항공권도 주고 합법적 재입국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지진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와 LA 카운티가 1위와 2위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2년 연속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인해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연설에 나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가 최소한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level of tariff increases announced so far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anticipated, and the same is likely to be true of the economic effects,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그러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out price stability, we cannot achieve the long periods of strong labor market conditions. We may find ourselves in the challenging scenario in which our dual mandate goals are in tension.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선 현재로선 조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도 관세 인상은 투명성과 성장세 하락으로 귀결되는 갈등을 만든다고 우려했고, 세계무역기구 WTO는 올해 세계상품 무역 성장률이 0.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고위급 관세 협상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관세 드라이브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지원 비용 문제를 미일 협상 의제로 제시했는데 다음 주로 예고된 한미 간 협상에 참고가 될지 주목됩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속에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떨어지는 등 뉴욕 증시는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연방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캘리포니아 주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관세 부과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he uncertainty is pronounced and it is profound in the state of California. Consider just the imports coming from Mexico, Canada, and China. 44% of all of the imports into the state of California alone come from just those.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국가안보상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상대국을 경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으로 지난 1977년 제정된 이후 이라크나 북한 등의 제재에 활용되다가 이번에 주요 교역국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 의원 등이 주도하는 전국 순회 집회가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만 명 이상 모인 LA와 덴버에 이어 어제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미국이 소수 억만장자들이 지배하는 과두 정치로 전락하고 있다며 의료와 교육 등 경제적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은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정치에서 서민을 위한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진보층 결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에 이어 컬럼비아대도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정책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클레어 시품은 컬럼비아대 총장 대행은 성명을 통해 컬럼비아대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 대학들의 다양성 정책 폐지와 입학 규정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컬럼비아대는 4억 달러, 한화 약 5,7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취소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버드대는 이에 앞서 보조금 22억 달러 동결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입을 거부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쫓겼던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모 씨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접 추방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매체 더 시티는 한인 정 씨와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리를 루비오 장관이 직접 추방 대상자로 지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쓴 메모에는 정 씨는 외교 정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5일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 체포됐습니다. 정 씨에 대한 구금과 추방은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이민자는 합법적인 재입국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진 출국하는 불법 이민자를 선한 사람으로 부르면서 이들에게 돈과 항공권을 제공하고 재입국을 원할 경우 신속하게 입국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장과 호텔 등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자진 추방 후 재입국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지난달 미국 소매 판매가 한 달 전보다 1.4% 증가하며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자동차와 부품 판매는 5.3% 급등했고 자동차를 제외해도 0.5% 증가해 예상보다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폭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가격 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구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지진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와 LA 카운티가 1위와 2위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미 지질조사국의 자료와 도시별 내진 대비 지표 등을 분석해 미국 내에서 지진 위험도가 가장 높은 카운티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가 1위, LA 카운티가 2위로 나타나 미국에서 가장 지진에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이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질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와 LA 카운티에 인구가 밀집해 있어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 상당수가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10위권 중 6곳이 캘리포니아주에 포함됐습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2년 연속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UCLA 루스킨 공공행정대학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삶의 질 지수는 100점 만점에 53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인데 이는 가장 낮은 점수 중 하나입니다. 보고서는 생활비 부담과 노숙자 문제, 산불 피해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2월 23일부터 2주 동안 LA 카운티 주민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중간 가격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선 연소득 21만 3천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융정보업체 뱅클레잇이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1만 7천 달러의 거의 2배로 워싱턴 DC와 하와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주택 구매를 위해서는 전국 30개 이상 주에서 6자리 소득이 필요하며 이는 지난 2020년에 비해 소득 요건이 약 50% 상승한 것입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지방법원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피고인이 최루 스프레이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번 지방법원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4일 피고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28살 니콜라스 아커버그가 방독면과 헬멧, 전투화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난입한 뒤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다 제압당했습니다. 아커버그는 지난해 경찰관 2명에게 최루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법정에 출석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아커버그에게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등 중범죄 혐의 10여 건을 적용하고 정신감정을 명령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 2명의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중단됩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2차례 평의를 마친 직후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힌 겁니다. 내일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을 포함한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지명 권한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적법하게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 인해 헌법재판 사건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어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절차인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요청,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후 한 대행의 행위로 적법하게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여러 건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들 2명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 본안 사건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됩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대선 소식입니다. 3명의 대선 경선 후보가 확정된 민주당은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정한 경쟁과 정권 교체를 다짐했습니다. 민주당 소식은 한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호순으로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당 공명선거 협약식에 참석해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권 교체! 이재명 후보는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선 과정이 배제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하는 역량을 더 키우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새 후보는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권리당원 대상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장과 통합이란 싱크탱크를 출범시켰는데 유종일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교수가 상임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유 전 원장은 최근엔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해왔습니다. 성장과 통합은 3% 잠재 성장률, 세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뜻하는 3, 4, 5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인공지능, AI 투자에 방점을 찍은 경제정책을 공개했고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은 전략적 국가 투자의 핵심 분야입니다.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 민관 공동 투자로 충북 음성 출신인 김동연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첫 지역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대기업들이 본사, 또 공장, 연구소를 지방으로 옮기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법인세 20년간 감면. 충청권 경선 결과는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모레 발표됩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11명의 경선 후보가 등록했던 국민의힘은 1차 경선 진출자를 8명으로 압축했습니다. 2차 경선 진출자 4명은 닷새 뒤에 가려집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서류 심사를 거쳐 대선 경선 후보를 11명에서 8명으로 추렸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1차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추셨는지 또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 이러한 것을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4명씩 조별 토론회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오는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가려집니다. 최근까지 공개된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 볼 때 국민의힘 안에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3강을 형성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 안철수 후보가 각축을 벌일 거란 관측이 일단은 많습니다. 대선 경선 여론조사가 역선택 방지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른바 반탄파인 나 후보가 강성 지지층의 지지 덕에 찬탄파인 안 후보보다 유리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찬탄파 또는 범찬탄파의 경선 불참으로 경선을 뛰는 찬탄파가 줄어들면서 안 후보가 유리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던 박수영 의원을 대선 캠프에 영입했고 저하고 경기도 부지사로서 사실상의 지사 역할에 당직을 6개를 삽니다.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홍 후보가 언급한 연정 가능성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언급의 가치가 없습니다.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유정복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 순차적으로 1대1 만남을 가졌는데 경선에 불참하는 오 시장의 지지층을 자신들에게 끌어오려는 러브콜로 해석됐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관세 전쟁 뉴스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사양이 낮은 AI 칩의 중국 수출도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엔비디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트럼프 정부가 AI 칩 업계 1위인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통제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할 때 미 당국의 허가를 받으란 겁니다. H20은 현재 중국에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범위 중 가장 높은 사양의 AI 칩입니다. 수출 통제는 첨단 산업과 기술 보호가 주요 목적이지만 중국과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도 무관치 않은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은 중국에 넘어갔다며 협상이 필요한 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o the president again has made it quite clear that he's open to a deal with China, but China needs to make a deal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다른 나라와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을 대중 압박에 활용할 거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중국 경제를 고립시키는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운하 운영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파나마를 예로 들며 그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Deben los países de Latinoamérica tener que elegir entre los Estados Unidos o China? Well, maybe in a certain way. So what Panama did, maybe they should do that. 당장 다음 주 협상이 예정된 우리나라에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해올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하자 중국은 미국이 협박부터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찾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시아 가족을 보호하겠다며 동남아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인공지능 칩인 H20 칩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을 두고 수출 금지 규모가 얼마나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저 협상에 손을 내밀라고 종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관세 전쟁을 시작한 미국부터 바뀌라고 맞받았습니다. 就应该停止极限施压那一套，停止威胁讹诈。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를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시아 국가를 보호하고 지정학적 대립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동남아 우군 확보에 나섰습니다. 突破单边主义和保护主义逆流，保护好亚洲家园的美好发展前景。 중국 내 선전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 관영 매체 기자는 뉴욕 트럼프 월드 빌딩을 찾아가 기념품 상당수가 중국산이라 조롱했고 SNS엔 세계 명품 가방 8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원가는 3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지만 중국이 세계의 공장임을 강조해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우려는 심리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으론 협상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관세 전쟁 와중에 대미 협상 담당을 갑자기 교체했는데 대미 접촉 경험이 풍부한 세계무역기구 대사 출신을 기용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는 것이라고 중화권 매체는 해석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앞서 일본 대표단 예방을 받은 뒤 SNS에 큰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협상을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일본 대표단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日本の国益にとっても米国の国益にとってもウィンウィン関係になるようないい交渉ができると思っています. 앞서 이시바 일본 총리는 협상단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게 최고의 합의가 될 것이라고 재촉했지만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それはせいてはことを存じるということだと思っております。そこはきちんと赤澤大臣もそして政府を挙げて交渉し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일본은 트럼프 취임 직후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갔지만 24%의 상호 관세와 자동차, 철강 등의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이 안보 문제를 지렛대로 관세뿐 아니라 알래스카 천연가스 수출 등 각종 무역 현안에서 일본을 압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 인하 조건으로 일본의 안보 부담을 늘리자고 나오면 일본이 더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한미 협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등을 연계해 협상하는 건 우리로선 피해야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너무 미국의 어떤 페이스에 말려들 필요 없이 상품별로 산업별로 이렇게 분리되어 판을 끄는 게 제일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 만남에서 협상 카드를 꺼내기보다 미국 측 요구 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시간을 갖고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일본 측 전략도 참고해 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호프 장학재단이 올해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PGA 투어 JM 이글 LA 챔피언십이 내일 개막합니다. 총 상금 375만 달러가 걸린 이번 대회는 한국 선수들도 대거 출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똑같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즐기는 것. 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코스 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LA 챔피언십 목표는 일단 탑 20 안에 일단 소소하게 그렇게 작은 목표로 시작을 할 거고요. 늘 우승이면 좋지만 차근차근 제 목표를 약간 도장 깨기 하듯이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엘카바예로 컨트리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 호프 장학재단이 올해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대상은 미국 내 대학교에 입학 예정자인 2025년도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캘리포니아와 뉴욕, 조지아, 일리노이 그리고 하와이의 4개의 카운티에 거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0명을 선정해 각 2,500달러씩 총 15만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신청은 오는 6월 6일 저녁 5시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해야 합니다. 롤레나이트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30대 한인 남성이 뺑소니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윤모 씨가 패스파인더 로드와 알렉스데일 레인 교차로 인근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수바루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는 도주 체포됐습니다. 아시아 문화축제를 알리는 아시아 노스축제가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열립니다. 지난 2019년부터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해 시작된 아시아 노스축제는 한인들이 참여해 난타 공연과 해금, 거문고 등 국악 공연, 전시작품전을 선보이고 볼티모어의 코리아타운과 한식을 소개합니다. 북부 텍사스 전역에서 뱀들이 출몰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뱀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며 뱀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물렸을 경우 911에 연락하고 뱀의 사진을 찍어두며 입으로 독을 빨아내지 말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바로 정치인입니다. 4월 16일 수요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